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뱅크.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요. 농산물 유통시장에 좀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박과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서는요. 산지 출하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바구음을 짓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형마트에서는 이번 달 수박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때마침 또 수박을 먹고 왔습니다.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좀 수박을 먹고 있는데요. 정말 당도도 높고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매출이 잘 나왔으면 네. 좋겠고요. 자, 오늘 도매시장 상황 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가락동 농산물시장 말고 또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준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경화 팜캐스터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조혜담 리포터 정말 오랜만에 또 봅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 손은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들려줄지 궁금한데 일단 맛배기로 한번 또 영상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이경화 팜캐스터.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요, 옆트류 경매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 경매장 지금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와, 지금 중도매인들부터 물건을 사고자 하는 분들, 팔고자 하는 분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제는 비가 그친 후에 반입량이 늘었었는데 오늘 농산물들의 출하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이 좀 될까요? 어떤가요? 네, 사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요, 요일별로요, 반입량이 늘어나는 요일, 줄어드는 요일 좀 확연한 모습을 띄었는데 이번 주 접어들면서요, 전반적으로 좀 해품 물량, 좀 노지 물량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꾸준히 반입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면은요, 참나물이 지금 꽤 많이 지금 양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쑥갓들이 지금 굉장히 양이 좀 늘어난 모습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오늘 유난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열무입니다. 열무들이요, 굉장히 연하게 지금 한 켠에 지금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쌈배추도 굉장히 좀 오늘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열무 보여주셨는데 열무김치 생각만 해도 좀 아삭하고 좀 시원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특별하게 좀 짚어주실 가락동의 특이사항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도요, 늘 가락동에서 우리 경매사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요, 사실 서당계 3년인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거의 반경매사가 된 듯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곳에서 좀 듣게 되거든요. 이 시기에 특히 한낮 온도가 좀 뜨거울 때는 각별히 좀 농산물들에 대한 좀 열 관리, 즉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상자마다 이렇게 숨구멍, 좀
통풍구들을 확실히 뚫으셔서 우리 농산물들이 좀 열 손실, 말 그대로 좀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들을 좀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여기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엽채류들이 굉장히 지금 습기, 좀 물기 약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낮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면은 진무름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기 제거 좀 철저히 하신다면은 우리 농산물들 좀 더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팁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풍어를 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의 준 경매사가 되신 것 같고요. 자, 오늘 가락동에서는 어떤 품목 소식 준비 중이신가요? 네, 자 오늘요 뭐 가락동에서 좀 꼼꼼히 짚어드릴 작물은요 사실 아주 옛날에는 식사 대용으로 쓰였고요 또 웰붕의 붕을 타고서 뭐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식 별미로 좀 두고두고 사랑을 받고 있는 못생겨도 맛은 좋은 감자에 대한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지금 제 목소리보다 우리 경매사님 목소리가 좀 더 큰데요. 일단 잠시 후에 우리 경매사님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감자 경매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저는 팟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이 가장 좀 뜨거운 시간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그 생각이 어느 때보다 됩니다. 현장 분위기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경매사님들의 경매 소리가 정말 좀 뜨겁게 느껴지고요. 자, 이번에는요. 전국 8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조혜담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좀 어디서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조혜담 리포터 오늘 어디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씨를 바짝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에 있는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인데요. 이곳은 대부분의 경매가 채소는 새벽 2시, 과일은 새벽 5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경매가 다 끝난 상황이고요. 오후 7시에는 주로 채소가 또 반입이 되고 있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인천 삼산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반입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사실은 제가 이곳을 저번 달에도 다녀왔었는데요. 저번 달에 비해서 또 많은 농산물들이 출하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참외, 수박, 토마토, 키위, 체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농산물들이 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계절에 맞게 참외와 수박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혜담 리포터 오늘 인천 처음 가는 게 아니시잖아요. 자, 여러 번 방문을 하셨는데 관계자분들이 조금 어떻게 이제는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나요? 네,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고요. 특히 중도매인분들께서 또 왔냐면서 또 맛있는 과일을 입안에 듬뿍 넣어주시기도 했고요. 또 화이팅을 외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또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또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도 들고요. 네,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네, 정말 좋네요. 저희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보도록 네. 하고요. 그럼 잠시 후에 어떤 품목의 경매 소식을 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저는 두 품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가락동에 이어서 감자와 더불어서 꿀보다 더 달달한 참외 경매 상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까지 온 김에 알찬 정보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인천에 나가 있는 조혜담 리포터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군데 도매시장의 경매 상황 잠시 후에 저희 다시 연결하기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친환경 모내기 농법에 관한 소식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지난해부터 10일 정도 수확을 앞당길 수 있는 친환경 포트묘 모내기를 실시해서 고품질의 쌀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차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환경 포트묘 모내기 농법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떤 농법인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모판이 아닌 트레이드라고 하는 연결된 포트에서 종자를 파종해서 25일에서 35일간 육묘를 해서 연결 포트채로 포트묘 전용 이양기를 사용해서 벼를 심는 농법입니다. 자, 그럼 기존 모내기 농법과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친환경 포트묘 농법의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포트묘 안에서 벼를 심고 육묘하여 본답에 모내기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면 아무래도 새 뿌리가 나는 게 빨라서 몸살도 잘 안 하고요. 빨리 적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보통은 종자 파종 후 20일에서 35일 정도 모를 길러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요.
35를 넘겨서 모내기를 하면 뿌리 상태나 노가 노후화돼서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포트면은 최장 50일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서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이 생겨서 늦게 모내기를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농법을요, 또 소식 심수 농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네, 소식 심수 농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모내기를 끝난 후에 3일에서 한 5일간을 물을 빼는 시기에 피와 같은 풀씨가 이 시기에 재빨리 싹이 터서 피해를 주는데요. 친환경 우렁이 농법에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포트면 농법을 하게 되면 썰해질 평탄 작업에도 어느 정도 대충 해도 가능하며 썰해질 후 논물 깊이를 깊게 대고 나서 물을 빼지 않고 그대로 모내기를 해도 포트모가 키가 커서 뜬 묘나 묘가 물에 잠기는 일이 없어서 피와 같은 잡초씨가 싹이 트지 못해 잡초 발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농법은 심수 농법 이점 중에 하나이며 제초제를 쓰지 않고도요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어 친환경 농법의 아주 중요한 농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트모 모내기를 농법을 일명 소식 심수 농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농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농법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경영비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벼종자를 파종할 때 포트면은 포트 한 구멍에 딱 두세 알씩 벼알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시바르당 종자 소요량이 1에서 1.5kg가 소요되며 더 넣고 싶어도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산파면은 3.5kg에서 한 4, 5kg 소요되고요. 보통 6kg 넣기도 해요. 근데 우리 농가는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7kg 네. 이상 넣는 농가도 있어요. 네. 또한 파종상 흙도 요즘 다 돈 주고 사서 쓰는 경향이라 상토값도 무시 못하는데요. 포트면은 시바르당 약 70에서 75리터 쓰이는 방면에 일반 산파면은 120에서 150리터가 소요되니까 약 한 50% 절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또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재배 농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농가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생생할 텐데요. 이 질문에 앞서 우리나라 벼농사 역사 얘기를 조금 해야겠는데요. 60, 70년대에는 소위 물모짜리라고 해서 벼를 본답에 육묘 아닌 육묘를 해서 모를 뽑아서 손으로 이양을 했고요. 80년대쯤엔 비닐 보온 저층 모짜리라고 해서 손으로 모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80년대부터 기계 이양기가 도입돼서 기계 이양을 했는데요. 그 당시 처음 보신 어르신들은 다들 한 목소리로 야, 니네 쌀농사 망했다. 이 모내기를 망쳤으니까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기계를 모냈냐고 실망하신 기억들이 있는데요. 네. 아마 애청자 농가들도 다들 공감하시나요? 저희는 모르지만 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좀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포트면 모내기는 정반대라고 하면 농가 반응이 어땠는가 예상이 될 겁니다. 네. 사실 또 그렇고요. 모 생육 상태이며 본답 썰어질 평탄 작업 상태이며 논물 깊이며 특히 이항기 모내는 속도이며 다들 감탄하셨습니다. 더구나 중간 생육 평가나 결과 평가에 오신 분들은 다들 무릎을 탁 쳤어요. 야, 포트면 모내기를 왜 이제 나타났냐고요. 과장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농가에서 포트면 모내기 농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농가에서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한마디로 친환경 벼농가가 필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은 흔히 아무것도 관리 안 하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키우는 게 유기농법이야, 친환경 농법 아니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일반 농법보다 더 세심하고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농법입니다. 물론 작목마다 다르겠지만
벼농사에서 친환경 농법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친환경 포트묘 농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했는데요. 평가회를 직접 보신 군수님이나 군의원님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셔서 군 자립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올해 군 자체 사업으로 4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총 5개 단지에서 포트묘 모내기를 했어요.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 약속하신 바 있고요. 네. 네. 앞서 장점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직 포트묘 전용 이양기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네. 전량 일본에서 조립되는 기계라 상당한 고가라서 농가 개인이 구입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나 농촌진흥청에서나 도움이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허나 우선 관청에서 나서서 마중물이 되어 초창기 포트묘 이양기 수요량을 높여주면 일반 산파 이양기도 처음 도입 때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혈을 기울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부탁보다는요, 오히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뭐 낯선 농법인데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마 많은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사 멘트가 늘 같은데요. 네, 올해도 풍년 농사 기원드리며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풍년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 계속해서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자와 참외인데요. 자,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479톤, 과일과자 1,877톤, 일반 채소 4,871톤 들어왔습니다. 총 7,22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938톤 줄었습니다. 무 575.2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634.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59.6톤 정도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486원입니다. 최고가 9,400원, 최저가는 7,6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8,3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죠. 132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5월 24일 9,000원이었고요. 이 이후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5월 28일대가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소폭도 떨어지면서 오늘은 9,4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많이 낮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가격은 계속해서 좋지 못합니다. 네, 다음은 케일입니다. 5.8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5.9톤, 한 6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와 물량 차이 많지 않습니다. 0.05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케일 2kg 상품 기준 평균가 7,019원이네요. 최고가 8,900원, 최저가는 5,8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5,913원,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1,106원 상승세입니다. 네, 케일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네요. 9,1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여주시였습니다. 5,03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쑥갓입니다. 13.1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9.77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6.6톤 정도 나네요. 네,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596원, 최고가는 1,100원, 최저가는 7,7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시세 7,580원이었죠. 등락가 보시면 어제보다 1,016원 더 오르면서 8,596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8,900원, 평균가는 7,17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48.6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02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를 보면 한 53.5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883원입니다. 최고가 35,000원, 최저가는 24,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시세 33,000원, 거의 34,000원에 가까운 가격이었는데 오늘 7,055원 떨어지면서 26,000원대 형성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와 평균가, 최고가는 42,000원, 평균가는 27,28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 바로 감자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 반입 물량은 443.8톤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325.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18.6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199원, 최고가 27,000원, 최저가는 22,500원 기록했습니다. 어제 24,463원이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24,0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 264원 떨어진 평균가 오늘 나타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죠. 최고가입니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38,000원으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했는데 보시다시피 27일에 뚝 떨어졌습니다. 25,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그의 상승 흐름을 탔다가 어제 이후로 다시 빠졌습니다. 오늘은 27,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20일이 이 기간 중에선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45,521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 평균가 24,199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자 전남 보성군 23,3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남 밀양시는 19,273원이고요. 네, 경북 구미시 16,93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서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네요. 최고가는 45,000원, 평균가는 21,397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은요, 방금이라도 좀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좀 어두운 하늘로 지금 점점 변하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들 지금 거의 밖에 지금 쌓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 또 신속하게 또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감자에 대한 좀 분위기 우리 이용호 경매사님 직접 모시고 전반적으로 좀 꼼꼼히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사님 제 얘기 맞죠? 비 갑자기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장사하는데 많은 힘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안 오는 게 좋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농산물들 지금 거의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또 갑자기 막 운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워낙 이제 작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면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치워야 되고. 예. 네. 안 그래도 이 시간이면 굉장히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경매가 이제 시작들이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비라도 만약에 내리게 되면은 뭐 두 배로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 뭐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좀 우리 감자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번 주 들어서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지금 지난주 주말부터 뭐 감자가 홍수출하되듯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워낙 많이 나왔고요. 월요일 날 이제 전국적인 비로 인해서 이제 한 이틀 동안 작업을 못 하면서 그런 대로 뭐 감자 가격도 오르고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감자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예, 서두에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뭐 우리가 저번에 지금 감자 이야기 좀 나눌 때 뜨거운 여름에 가장 반입량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감자를 이제 뭐 봉감자 아니면은 뭐 노지 봉감자 아니면 뭐 하지 감자 이렇게 네. 하는데요. 하지의 감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양이 많아요? 지금 5월 말부터 뭐 7월 초순까지가 그러니까 장마 전까지가 감자 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오고 더불어서 또 감자를 가장 많이 찾는 시기라고 합니다. 맞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감자의 단짝 친구는 저 고구마잖아요. 고구마 하면은 뭐 사계절 늘 찾고 있긴 하지만은 또 날씨가 좀 추울 때 경매사님 좀 고구마를 좀 이렇게 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먹는 또 그런 맛이 있는데 감자를 근데 여름에 가장 많이 찾는다는 게 이게 좀 신기해요. 고구마 달리. 예. 감자가 가장 쌀 때가 뭐 지금 하지 시기고요. 싸다 보니까 좀 많이 먹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옛날 어르신들도 그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네. 밥에다도 많이 넣어서 쪄 먹고 감자밥. 예. 네.
또 고구마는 구워 먹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좀 많이 드시고 감자는 쪄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에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식당에 가서 감자밥을 시켰더니 부모님은 감자밥 안 먹는다고 어렸을 때 질렸다고 하도 먹어가지고 밥보다 좀 감자를 많이 넣어서 감자밥을 먹었던 그런 또 추억을 또 듣곤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1일 반입량이 한 600톤 가량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월요일 날 비 오고 나서 이제 그저께는 한 100톤 가량 많이 줄어서 한 400톤 가량 들어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당사 한국 청과는 170톤 정도로 저번 주보다는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양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또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겸매사님. 작년에는 감자를 좀 일찍 했습니다. 시세가 좋다 보니까 좀 땡겨서 캐기 시작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지금 양은 약 한 20% 정도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작년보다는 한 20% 정도 반입량이 좀 늘어난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경락가는 얼마를 좀 형성을 했는지 꼼꼼하게 좀 짚어주세요. 오늘 경락가는 뭐 최고가 왕특 기준 27,000원까지 형성이 됐고요. 뭐 보편적으로는 뭐 2만 원대 초중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좀 오른 거죠? 지난주 초에는 이제 처음 나오는 시기라 뭐 35,000원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홍수출하가 되면서 10,000원대 후반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뭐 비가 오고 나서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또 시장 출하량도 적고 또 중도매인들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 주말보다는 한 3,000~4,000원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작년에 감자 시세가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른 작물들은 좀 작황 상태도 많이 좀 안 좋았고 시세가 좀 뚝 떨어져 있는 반면에 감자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작년보다 좀 가격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작년 이 시기에 뭐 2만 원대 후반, 3만 원대 초반 왕특 기준으로 그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작년보다 한 5~6천 원 이상은 지금 떨어진 시세인데요. 평년 시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좀 다행인 게 작년에 대한 좀 가격이 너무 좋아서 산지에서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을 법도 해요. 한데 평년 시세는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땐 좀 더 좀 꼼꼼한 선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지금 현재 반입되는 좀 품질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매사님. 어때요, 지금요? 예, 보면서 좀 얘기 좀 할까요? 예. 지금 현재 나오는 감자가 이제 가장 많은 감자가 추백이라는 종자인데요. 이건 조생종이고요. 보통 70일부터 100일 사이에 캐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완전히 나이가 다 먹은 여무른 감자고요. 나이 먹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아직 어린 감자라서 표피가 좀 많이 벗겨지는 상황입니다. 한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좀 한쪽은 좀 많이 좀 껍질이 벗겨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아직 표피가 다 안 입은 상태고요. 캐면서 이렇게 이제 뭐 벗겨지는 부분이나 뭐 쟁기나 기계에 갈려가지고 이제 쓸린 부분이나 요런 게 이제 그 고열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 짓무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감자는 짓무름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날 이제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중매인들이 좀 많이 안 좋아하고 시세도 좀 싸게 나오는 편이고요. 또한 지금 고열이다 보니까 지온이 올라가서 땅속에서 썩는 감자도 나옵니다. 땅속에서 이제 부패된 감자를 캐서 박스에 담을 때 잘 골라내셔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감자들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또 중매인들이 좀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아까도 좀 짚어주셨듯이 좀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품질이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 좀 나이를 먹으면 또 힘도 없어지고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기 마련인데 감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감자도 이제 딱 캐야 될 시기에 캐야 되고요. 너무 이제 늦게 캐게 되면은 색깔도 약간 검어지고 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감자의 가장 황금 나이는 언제 수확하면 좋은 거예요? 종자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품종마다 좀 틀리긴 한데 조생종은 한 70에서 80일 사이에 캐는 게 가장 좋고요. 만생종은 100일이 지나서 한 130일 사이에 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들고 나오신 게 한 70일 정도 된 그런 감자네요. 예, 요건 70일에서 80일 정도 된 감자입니다. 네, 어떤가 전반적으로 뭐 서두에는 경매 분위기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요즘 소비는 좀 어때요?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워낙 많이 지금 출하가 되다 보니까 뭐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지만은 지금 시장 재고량은 뭐 저번 주보다 더 적은 상태로 많이 들어와도 지금 소비는 워낙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지금 가장 또 반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주출하 지역까지 좀 함께 짚어주세요, 경매사님. 지금 남부 지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노지 감자는 지금 전남 보성 지역에 가장 많고 또 경남 밀양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넘어가면서 좀 지역이 또 이동을 할 텐데요. 어느 지역에서 출하가 될까요? 6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좀 북상을 해서 충청도 지역이랑 경북, 구미, 선산, 고령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가장 좀 좋은 가격을 받는 또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키워도 또 높은 시세를 받는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지는 않고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표피가 벗겨지지 않고 또 색택이 이렇게 깔끔한 감자가 시세는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편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선별 좀 잘해서 올려보내주시면요 더 이제 좋은 제값을 받는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점에서 사실 감자 같은 경우는 좀 항상자로 좀 많이 또 구매들 하세요, 주부님들이. 그래서 좀 두고두고 좀 먹는데 이럴 때 좀 걱정되는 게 감자 그 싹이 올라온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싹이 나기 전에 다 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싹이 나기 전에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자에 대한 경매상은 너무 잘 짚어주셨어요, 경매사님.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감자는 네. 원래 이제 싹이 나는 거기 때문에 싹 띄고 또 드시면 돼요. 크게 네. 상관없습니다. 네, 감자는. 딱 띄고 전혀 무리 없기 때문에 조리만 하면 잘하면은 그래서 요 시점에 좀 감자가 좀 저렴한 만큼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 저는 팜캐스터 이경아였습니다. 네,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 잠시 후에 인천 삼산 도매시장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전에 전국 5대 지역 도매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국 평균 가격이 오늘 29,800원입니다. 평년 4393원보다 낮은 가격이고요. 대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서울 오늘 3만 원, 부산 29,000원, 대구 26,000원, 광주, 대전이 32,000원인데 평년보다도 낮고 어제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인천 삼산 도매시장의 감자 경매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담 리포터 준비하고 있죠? 조혜담 리포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여러분 인천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인천의 푸른 바다부터 시작해서 공항, 차이나타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곳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곳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락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자 시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얼굴 보고 뽑은 경매사 1호 김지환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매사님 방송 경력 굉장히 또 많으시다고요. 아닙니다.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네. 각종 트러블 상황, 배추값이 치솟는다든가 네. 아니면 상추값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때 한 번씩 가끔 방송 출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경매사로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30년 차입니다. 30년이요. 또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또 10년은 어디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가락동의 중앙청과에 근무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가락동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이라. 네, 그런데 경매사님, 지금 가락동에서는 감자가 저녁 9시 반에 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감자 경매가 주로 몇 시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는 하절기에는 3시 반 경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에는 4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경매사님은 몇 시에 출퇴근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출근 시간이 1시 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콜콜 자는 시간이죠. 네, 그런데 또 농민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감자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 반응량 좀 짚어볼게요. 예, 지금 이제 지난주에 대비해서 감자 그 반입량은 네, 30-4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30%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랫역 쪽 네. 감자들이 성수 출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감자들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네. 이제 갈수록 양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경락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입량에 대비해서 그 시장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네. 경락 가격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는 어때요?
지난주 초기에는 그 3만 원대 초반에서 그 2만 원대 후반까지 형성이 되다가 네. 지금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늘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대, 그다음에 이제 수미 그 준강원도 지역 것들은 이제 4만 원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세가 또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 가격이 한 3분의 1 가격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품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아니, 네, 네, 뒤에 또 맛있는 네, 최고가의 또 제가 감자를 지금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최고 가격 나온 4만 원짜리 수미하고 네, 이쪽으로 잠깐만 가까이 와주시고. 네. 추백 감자 2만 4천 원짜리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미 같은 종자 경우는 그 모양이 예쁘고 네. 그 과가 일정하고 색택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육질이 치밀해서 저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백 종자 같은 경우는 보시던 바지 껍데기도 좀 많이 비껴지고 네. 시장에서는 물감자라고 그러는데 수분이 많아가지고 저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또 두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품종의 차이죠. 네. 일단 수미 종자는 오늘 경락 가격으로 그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경락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백 종자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2만 4, 5천 원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네, 뭐 이럴 때일수록 또 어느 지역에서 또 많이 출하가 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백이나 두백 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다수확 종자이기 때문에 그 보성, 회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많은 양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미 종자 같은 경우는 준 강원도 지역, 제천이나 경기도 인근, 그다음에 그 서산 일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반입량은 극히 수미는 좀 적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지역적으로 또 출하지 작황과 생육에 따라서 네. 또 아무래도 품질을 또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품질도 차이가 있지만 품종별로 네. 그 출하주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게 선별이 수확 후에 일정한 선별들, 네. 기계적인 선별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최고가를 받은 감자 또 방금 수미 감자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또 최저가를 받은 감자의 또 큰 차이점을 좀 몇 가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그 다수학 종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그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작업 시기를 한낮 기온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네. 열이 먹는 현상이 발생해서 저장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경락 가격에 현저하게 반영돼서 그 열 먹은 감자들은 같은 경우는 거의 반 가격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수학 종자 같은 경우는 2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중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보관 반복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최고가를 받는 감자도 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구매력은 좀 어떤 편인가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반입량은 늘어나고 네. 지금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네. 분산력이 좀 약화되면서 그 부분들이 단가에 반영되면서 단가 약화를 몰고 있습니다. 지금 중 도매인들이 좀 네네. 감자 구매 시에 또 특별하게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수학 네. 추백 종자, 두백 종자 같은 경우는 그 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떨어지는데 네. 햇빛에 노출된 감자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색택이라든가 아니면 선별 과정, 선별이 일정한가, 등급별로 선별이 일정한 것이 그 경락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보관 방법을 또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반입량이 지금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세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일수록 또 더욱더 또 농민분들께 좀 큰 힘이 되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럴 때일수록 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지금 그 일정한 조건이라면 그 수확 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그 선별의 중요성이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선별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선별 과정이 일정한 것들이 경매 가격에 그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감자 경락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따뜻해질수록 점점 이제 감자의 반입량은 늘어나고 네. 그 빠져나가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요, 또 벽을 보시고 또 굉장히 감자 경매사로서 감자의 매력들을 열심히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준비하셨죠? 네, 감자 경매사로서 감자의 가장 큰 매력은? 감자는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B, C 등들이 많이 들어서
병 후에 회복하는 환자들에게도 좋고 네. 여성들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셔서 건강 유지하시고 감자는 전분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여성분들도 많이 드셔서 건강 유지하는 그런 작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당장 삶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경매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감자 농가에 저희도 조금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또 저희도 나름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경매사님들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힘써주시고 계시니까요. 믿고 출하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경락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터 주혜담. 김지한 경매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경매사님께서 감자에 대한 어필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최근 이 수확량도 높고요. 또 병에 강해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품종 감자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도 정말 예뻐요. 서홍이라고 하는데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감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겨울철 온실에서 파종해서요. 100일 만에 수확이 된다고 하는데 감자 농가들의 고민거리였죠. 이 더댕이병에 걸리지 않는 감자라고 합니다. 네, 이 더댕이병에 걸리면 감자 표면이 거칠고 딱딱해지게 되기 때문에 출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서홍 감자가 병을 피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온도 변화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장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품종인 수미와 대지보다요. 수확량이 한 30에서 40% 많아서 생산성까지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요즘 경남 밀양시에서 수확 중이잖아요. 지금 색깔과 맛의 품질이 좋아서 높은 가격까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더댕이병 때문에 이제 시장에 좀 출하를 하지 못했던 감자 농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신품종 서홍 감자 농촌진흥청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 감자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베리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5.5톤 정도 반입됐고요. 어제는 7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5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7,84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이었고요. 최저가 25,000원이었네요. 자, 어제는 28,000원대였고요. 오늘 조금 떨어져서 27,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618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거의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5월 27일 가격 3만 원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2,000원이 더 붙어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3만 2천 원을 그 다음 날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5월 1일부터 한 5월 10일 정도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또 중순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15일부터 올해 가격이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좀 올해 가격이 조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가격 27,847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곡성군 24,636원 기록했고요. 제주시는 25,874원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군은 29,837원이었네요. 자, 이어서 자두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981톤 반입됐고요. 어제 2.78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197톤 증가했습니다. 자두 대성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32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2,000원대였는데 오늘 2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840원 가격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5월 24일이 가장 높았고요. 28,000원의 최고가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7일 기점으로 다시 좀 오르나 싶더니 하루 만에 다시 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22,0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난해 가격은 57,000원대, 올해보다는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 5월 20일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격이 높아졌죠. 오늘 가격 보시면 21,327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18,598원이었고요. 경남 함안군은 17,993원이었습니다. 전북 임실군 19,870원이었네요. 자, 이번에 수박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47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96.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7,91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8,000원대, 오늘은 17,9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905원 하락했네요.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올해 가격이 조금씩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일부터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7,910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음성군, 논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7,000원 기록했고요. 또 고령군 같은 경우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7,73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15.07톤 반입됐고요. 어제 24.0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9톤 정도 감소했네요.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69,180원이었고요. 최고가는 77,000원, 최저가 62,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7만 원대, 오늘은 69,000원대까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870원 평균가 하락했네요.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4만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올해 보시면 7만 5천 원대가 가장 높습니다. 굉장히 지난해보다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나마 5월 11일이 지난해와 간격을 많이 좁힌 구간이었는데 다시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69,000원, 69,180원이고요.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여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82,000원이었고요. 화성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45,765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참외입니다. 자, 참외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59.3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는 308.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49.37톤 물량 감소했네요.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9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31,000원대, 오늘 3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59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5월 25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51,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어제 가격 36,000원 형성됐고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5월 6일 이후부터는 올해와 지난해 가격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3594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24,689원이었고요. 경북 안동시는 20,042원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19,854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 평균가 24,689원이었습니다. 참외는 전국 5대 지역 경락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전국 평균가 46,600원으로 어제보다 3,000원이 하락했고요. 또 서울, 부산, 대전은 4만 원, 대구 41,000원, 광주 42,000원 기록했습니다. 서울 제외하고 모두 어제보다 하락한 상황이고요. 또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땐 평년 가격 모두 3만 원대로 나타나고 있죠. 평년보다 높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참외에 대한 경매 상황 조혜담 리포터가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시죠. 조혜담 리포터. 네, 계속해서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감자에 이어서 참외 경매 상황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참외 경매사님 나와 계신데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과일 경매를 하고 있는 조사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또 첫 출연이 아니시라고요. 네, 저번 주에 그 블루베리 한번 출연해봤습니다. 네, 그때 또 화면을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뭐 화면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뭐 굉장히 떨린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만나볼 작물이 참외인데요. 네,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 반입량이 좀 어떤가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한 30톤 정도 반입되다가 금주 들어와서 한 40톤 정도로 일일 한 1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반입량이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사마방이 이제 뭐 터져서 네. 계속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지난해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양이 괜찮은 편인 건가요? 지난해보다는 뭐 실적으로 좀 적은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물량의 변동이 있으면 또 금액적으로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 경락가는 또 어떻게 형성됐나요? 네, 저번 주에는 특품 기준으로 해갖고 4만에서 5만 원 정도 형성됐는데 금주 들어와서 이제 물량이 증가하면서 한 3만에서 4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세가 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뭐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외 가격이 물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소비가 좀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또 반입되고 있는 그런 참외의 품질도 좀 전반적인 품질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참외를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네. 네, 한번 또 보시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뭐 참외는 네. 지금 이제 뭐 3화방이 출하되다 보니까 1화방, 2화방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에 이 저온 피해로 인해서 참외들이 이 특품보다 이 하품이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좋은 물건이 생각보다 시장에 반입량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느 지역에 또 참외가 굉장히 많이 반입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북 성주, 그다음에 뭐 칠곡, 외관 쪽 참외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성주 참외 또 굉장히 맛있죠. 네. 네, 그렇다면 또 오늘 나름 또 최고가를 받은 참외도 있고 또 최저가를 받은 참외도 있을 텐데요. 예. 네, 좀 짚어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참외는 일단은 뭐 이 골이 좀 진하면서 네. 그다음에 뭐 이 참외는 일단은 뭐 당도가 일단 좋은 거를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매인들도 이 참외를 아침에 경매전에 나와서 이제 뭐 다 하나씩 이래 뭐 끼워서 드셔보고 네. 당도 높은 걸로 그다음에 이제 선별 잘하는 것 쪽으로 해갖고 가격이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또 최고가를 받은 참외는 또 중도 메인분들의 또 구매력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구매력은 지금 어떤가요? 일단 유통에 이제 뭐 발주 이제 나오는 중매인들 위주로 해갖고 참외를 좋은 당도 높은 참외를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참외가 구매력이 또 다른 작물이 또 늘어남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네네. 안 그래도 뭐 지금 이 수박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네. 이제 수박 쪽으로 소비가 지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뭐 이럴 때일수록 또 참외 소비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죠. 네네. 네, 그러면 또 특별히 또 농가에게 또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뭐 참외 우리 생산하는 농가분들께서는 선별 잘 하셔가지고 네. 예, 높은 단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저희들도 뭐 열심히 경매하겠습니다. 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 참외 경락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다음 주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상품 기준으로 해갖고
한 4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년에 이 뭐 품질이 좋은 참외들이 그래 많지 않고 소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음 주도 뭐 큰 기대는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농작물 관리나 이 당도 높이는 쪽으로 해갖고 생산 농가에서 좀 그렇게 해서 출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경매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또 금액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또 품질이 좋은 참외라면 계속해서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선별 잘하셔서 네, 또 좋은 경락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터 주혜담 조사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참외의 저 노란색 색깔이요. 정말 군침 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먹고 싶어지네요. 자, 산지에서 구입하는 참외가 훨씬 더 맛있는 거 아마 많이들 아실 네. 겁니다. 내일부터요. 경기도 여주에서 3일 동안 참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는요. 아까 방금 나경철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산지에서 직접 수확해서 바로 올라온 싱싱한 참외를 또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할인까지 해서 가격까지 착하다고 하네요. 네, 축제인 만큼 다양한 행사 또 체험 행사가 또 아주 다채롭게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초대 가수 중에는 말이죠. 이 노래 아시죠?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어. 맞습니다. 장윤정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나경철 아나운서가 이 노래 안 부르면 네.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네. 노래 불러달라고. 긴장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서야 부끄럽네요. 네. 아, 노래 너무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자, 주말에는 여주에서 맛있는 참외도 드시고요. 좀 즐거운 여유 즐기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매가 시황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감자 수미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385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498원, 최저가 25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5원 하락한 가격이었고요. 참외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20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3,600원, 최저가 12,480원이었네요. 어제보다 1,283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보험무입니다. 한 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1,661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 98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60원 하락했네요.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468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110원, 최저가 3,95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44원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애호박 한 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981원이었고요. 최고가는 1,390원, 최저가 59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29원 상승한 가격이었고요. 수박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256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21,500원, 최저가 14,500원이었네요. 어제보다 576원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수요일 7,975원, 오늘은 7,966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어제 4,303원이었네요. 오늘은 떨어진 가격 4,294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어제 2,020원이었고요. 오늘은 1,863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입니다. 어제 1,960원, 오늘은 1,793원을 기록했네요. 네, 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곤충을 가축에 포함하는 내용의 축산법 고시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수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서요, 환경에 무해하고 또 사육기술도 정립된 곤충 14종을 가축에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고시까지 이제 개정이 되는 절차가 아직은 좀 남아있긴 한데요. 개정이 되면 축산 농가가 받는 혜택을 곤충 사육 농가도 누리게 될 거고요. 곤충 산업이 성장하게 되는 건 이제는 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는요, 복숭아, 파프리카 그리고 배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희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